오늘 영상은요, 지식산업센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임차인은 안 들어오고 여포실은 뭐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고 유튜브만 켜면 지산 망했다, 콘크리트 무덤 이런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는 지산 소유자분들도 처음엔 뭐 임대 좀 맞춰주세요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계속 한숨만 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는 이 댓글 보면서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분명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지금 공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지었어요. 지식산업센터 역사가 40년이 넘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해서 2009년에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40년 동안 전국에 1,500개가 넘는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요, 이 중 절반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통계를 보면요, 2014년에 전국 611개였던 지식산업센터가 2024년 1월 기준 1,529개, 10년 만에 2.5배가 됐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매년 쏟아진 물량이 그 전에 2배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실이 많은 게 지산이 망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지어서 입주가 못 따라간 거예요. 수요는 정상인데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들이에요.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55%, 두 호실 중 한 호실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수도권 평균 미분양률은 40%까지 갔었고요.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3,030건, 1년 전보다 22%가 줄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 공급 폭탄 이미 끝났어요. 2023년부터 신규 착공이 거의 멈췄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PF 대출이 다 막혔고요. 2025년 들어서는 개발사업 브릿지론이 사실상 신규 조달이 끊긴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 공급 제로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공사비랑 이 땅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 평당 3천만 원 이하로는 분양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는 공급 폭발, 지난 40년 공급량의 절반이 이 시기에 몰리게 됩니다. 2023년부터 24년 이미 인허가 받은 잔여 물량 준공으로 공실 누적이 정점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PF 사실상 정지, 공급 절벽 진입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실은 지금 쌓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쏟아져서 쌓인 공실입니다. 새로운 공실은 더 안 생겨요. 기존 물량 입주만 채워지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정부도 보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실 문제가 단순히 투자자 몇 명 손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산업단지 정책 전체에 부담이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산업센터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안양 지역의 경우 이미 1월에 입주 가능 업종 추가 고시가 떠서 제가 블로그와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입주 가능 업종군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납니다. 17개의 업종군이 새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이런 78개 정도의 업종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비어있는데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있어도 업종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러고 돌려보내는 게 많았던 거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상 갖고 계신 분들, 업종 때문에 못 구하신 임차인분들 너무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산업통상부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어떤 업종이 새로 들어오냐 보시면요. 지식산업 쪽 14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무소가 들어옵니다. 교육서비스업 1개, 온라인 교육학원이 또 추가됐고요. 문화산업 6개, 공연시설 운영, 공연기획, 영화 비디오물 배급, 녹음시설, 프로그램 공급업, 정보통신산업 쪽 3개,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자, 이런 게 들어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무실, 회계법인 이런 데가 지식산업센터 공장호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분들 어디 계셨어요? 대부분 일반 오피스 빌딩, 근생사무실 이런 데 있었잖아요. 임대료가 훨씬 더 비싼 데서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되지, 관리비 합리적이지, 주차 잘 되어 있지, 임대료는 일반 오피스 대비 70-80%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어있던 호실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공실로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도 업무시설 용도인 호실, 지원시설인 호실만 LH가 매입할 수 있었어요. 공장 용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공장용도 호실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식산업센터에서 비중이 가장 많고 공실이 가장 심한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공장용도 호실입니다. 제조업체 들어오라고 만들어 놨는데 제조업 자체가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지니까 공실이 쌓이는 거예요. 그 호실들을 LH가 사줍니다. 그것도 시세 떨어진 다음에 헐값에 사는 게 아니라 매입 임대 사업 단가로요. 물론 모든 지산을 LH가 사주는 건 아니에요. 입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주거로 전환 가능한 그런 단지 위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출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임대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고 경매로 가도 유찰만 반복되던 이런 호실들, 이제 공공이 사주는 트랙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부가 5월에 내놓은 3가지 변화를 정리해드렸어요. 그럼 지식산업센터 소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늘어납니다. 78개 업종군에서 95개 업종으로 17개가 늘어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온라인 학원, 뉴스미디어 같은 현금 흐름 좋은 임차인이 다 들어있어요. 임대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업종도 지자체별로 더 확대된 곳들도 많으니까 지자체 공문도 확인해주세요. 둘째, 매도 출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만 매수자를 찾아야 했는데 이제 LH라는 매수자가 새로 들어옵니다. 모든 호실은 아니지만 입지 괜찮은 곳은 매입 임대 트랙을 노려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유자 여러분, 지난 2-3년간 정말 힘드셨죠? 임대 안 나가서 속 타고 대출이자 막느라 잠 못 주무시고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시고요. 그 시간을 버텨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5월 안에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입주업종이 전국적으로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납니다. 지자체별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LH가 공실호실을 매입해서 주거로 돌리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에서도 슬슬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매수 문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임대는 솔직히 정말 많이 맞추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댓글처럼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 이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2022년 고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일은 줄어들고 출구가 늘어나고 임차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본인 자산을 차분히 점검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같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평촌, 안양, 의왕, 군포 권역에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전문 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임대나 매매 고민하고 계신 분, 또 사옥자리 찾고 계신 사장님,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지산이 어떻게 활용 가능할지 궁금하신 소유자분들은 저희 집사임당 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현장에서 보는 시장 흐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본인 단지나 지역 상황도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